네, 의정미래학센터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원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견인한다. 믿음의 굳건히 섬긴다. 아자. 네, 반갑습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이제 장마가 끝나고요. 불볕더위가 시작됐는데 이놈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하루에 1,600명이 나왔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발 또 코로나가 다시 울산까지 원정 뭐 노래방인가 유흥업소를 통해서 온다고 하니까 각별히 다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오래 가니까 마음도 좀 해이해졌고 설마 하다가 지금 많이 걸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도 지금 많이 격리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배용호 사장님, 오늘 우리가 강사님이신데 오늘 1일 배용 사장님 오늘 제품 강의 좀 해주시고 그다음 제가 보조 설명을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용 사장님 엄소거 해제하고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배용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용 사장님 엄소거 해제가 안 되나요? 네. 네, 컴퓨터로 지금 옮길게요. 네. 좀 들어오게 허락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배용 사장님께서 그동안 본인이 체험하고 느낀 거를 오늘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오늘 우리 배용 사장님이 자, 시작해 주시겠어요? 됩니까? 네. 네,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가까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반갑습니다. 소리 좀 더 크게.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밀양센터에서 네, 열심히 부업으로. 잘 안 들려요. 사실 소리를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네. 들려요? 네네네네네네네. 울산 밀양센터에서 열심히 부업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배영옥입니다. 사실 제가 떨리는 데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인데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오늘 간 건강하고 밀크 시술 체험담을 얘기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요. 몸 자체의 화학 공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피를 정화시켜 준답니다. 그리고 간 해독을 도울 수 있는 게 밀크 시슬 안에 이게 실리마린 이 성분인데요. 식약처에서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이게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이 되어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애터미 홍경천 밀크 시슬은요. 실리마린 성분이 130mg 들어있고요. 일반 의약품 밀크 시슬 함유량과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은 건강기능식품의 밀크 시슬이 개별 인정의 건강기능식품 이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시장 규모보다 건강기능식품이 더 커졌대요. 그래서 그 일반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리마린 이 역할이 마스터, 항산화 영양소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 수치를 증가를 시켜주고요.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주고요. 에스트로겐, 우리 호르몬을 조절을 시켜주고요. 당 수치를 안정화시켜주고요. 비타민 E의 10배 항산화 작용을 한답니다. 제가 양약하고 한약하고 뭐 일단 간에 안 좋은 걸 좀 많이 먹었을 때 병원에서 간 수치 높다고 밀크시슬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먹었었는데요. 애터미를 하면서 애터미크로 좀 바꿨는데요.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효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크시슬이 간 수치 개선하고 간 세포를 보호한다고 하니까 그가 아니라도
꾸준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있어서 좀 지금 갱년기 때하고 겹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밀크시슬이 가슴 쓰림에 이 도움을 주고요. 예방까지 한다네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이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부지런히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가 칙칙할 때 있잖아요. 기미, 검버섯 이런 것도 간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이는 독소 배출이 좀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좀 더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질환, 간경변 이런 데도 이게 밀크시슬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간암 예방, 간세포 재생까지 된다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님 중에서 꾸준히 밀크시슬하고 비타민C를 가져가는 분이 계시는데 숙취하고 피곤에는 진짜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단골 손님이 약국에서 이래 피로 회복에 좋다고 좀 피로 회복제를 사주셨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기네스 드링크하고 비타민 B군이 2개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밀크시슬 2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이라고 하니까 2인분에 7,000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애터미 컴퓨터를 이렇게 켜들고 애터미 밀크시슬에 대해서 동영상을 쭉 여러 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애터미 밀크시슬이 2달에 31,000원이잖아요. 손님이 그걸 보고 아 그렇네. 약국이 훨씬 비싸게 지네 하면서 애터미 밀크시슬을 좀 먹어야 되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에는요. 우리 홍경천 밀크시슬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 좋은 밀크시슬 건강에 좋은 밀크시슬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피로 회복에 좋은 홍경천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 2, 6하고 판토텐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진대사에도 많이 좋아요. 제가 애터미를 한 지가 지금 보니까 5년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느리지만 애터미에 대한 열정은 지금까지 제가 식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느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PR 이 프로그램이 제가 어제가는 불씨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저 입장에서는 좀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사람들이 무언가를 투잡, 쓰리잡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스타트를 못하고 다들 있어요. 근데 이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리고 더구나 우리 미용실 팀, 우리 울산 밀양센터 팀이 더 열심히 화이팅해서 한 직급씩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배용 사장님 밀크시슬 환경천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오늘 우리가 밀크시슬 홍경천 밀크시슬이 우리 간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이야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제가 오늘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간이 하는 역할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먹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간이 나빠지는지 원인을 알아야 내가 홍경천을 먹었을 때 내 간이 이렇게 해독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우리가 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간에게 우리 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네, 간이 우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간이 우리가 보통 간이 나쁜 사람들이 내가 등이 아프다,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정말 즉시 병원에 이렇게 계속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서 남의 건강까지 내 가족, 내 건강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 건강까지 우리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몸 둘러보기.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바로 간입니다. 무게 약 1.2kg의 간은 커다란 생김새만큼이나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리며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과 함께 여러 조직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만드는 등 간이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갈비뼈로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간은 간인대에 의해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됩니다.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서 짙은 적발색을 띱니다. 이러한 간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간문맥과 간동맥입니다. 간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선 풍부한 영양분이 포함된 혈액이 들어가고 간동맥을 통해서는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공급됩니다. 간의 여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해독작용입니다. 독성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 예로 단백질 분해로 생긴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만약 간이 손상되어 이러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암모니아 축적으로 인해 간성 혼수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물질뿐 아니라 몸에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간은 해독과 분해작용을 하며 인체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 한편으론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우선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간은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응고인자와 알부민 등을 만들어내는데요.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적혈구가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은 아주 훌륭한 저장 창고이기도 합니다. 간은 소화기관을 거쳐 흡수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쓰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를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이 이들 영양소를 지방으로 전환시켜 저장해 두는데요. 지방이 너무 많이 저장되어 간세포까지 파괴되는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에까지 적신호가 켜집니다. 특히 술을 오랜 세월 동안 많이 마시면 알코올 분해 과정 중에 생긴 유도물질 때문에 간세포가 만성적으로 손상돼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경화, 바이러스성 간염 등 여러 간질환을 방치해도 세포 변이가 일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암에 걸리게 되면 간의 일부를 절제할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간은 신체 기관 중에 유일하게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낸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은 단일장기이지만 생체 이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재생 능력이 좋은 만큼 간은 자신의 80%가 손상될 때까지도 전혀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간. 이 간 건강을 위해선 검진이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간질환은 유독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 남성암 사망 원인의 2위가 바로 간암이며 40, 50대 남성들이 특히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간 건강을 위해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올려놓은 그 내 몸 둘러보기에 대해서 오늘 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그 오메가3 애툼에서 나오는 식물성 오메가3하고 제가 오메가3를 제가 하루에 나는 두 알 저는 하루에 네 알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어떤 분들이 내가 오메가3를 계속 먹으면 간이 나빠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오메가3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홍경천 밀크 시슬도 정말 좋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양분들이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을 먹거나 내가 오늘 한 끼 식사를 했을 때 오늘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은행에 우리가 돈을 저축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는 이게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으로 바꿔서 내 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많이 먹었어. 또 그 다음날도 많이 먹었어. 계속 많이 먹으면 간에 저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운동을 해주면 허벅지나 그다음에 팔뚝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게 단백질이 이제 근육으로 이제 이렇게 글리코겐이 가서 근육으로 또 이렇게 보관을 해야 이렇게 우리한테 보관을 했다가 내가 많이 또 에너지를 쓸 때는 이게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뇨가 온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간에서 지금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거나 담배를 많이 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간이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음식을 아까 들었듯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에 있는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방간이 되고요. 또 내가 약을 많이 먹었어. 내가 그 피부병이 생겼다거나 수술을 많이 했다거나 내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감기가 많이 걸렸다거나 관절염이 심하다거나 이래서 병원에 가서 내가 어떤 신약을 많이 먹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독소들을 해독해주는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그걸 너무 많이 계속해서 먹여주게 되면 내 간은 기능이 점점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그 독성이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 해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간 해독이 우리가 해독 해주는데 내가 자꾸만 나쁜 거를 나쁜 식생활 습관 때문에 점점 더 자꾸만 간에 독성이 쌓이고 해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간에도 염증이 생기거나 물론 천연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간염이 생기기도 하지만 간이 점점 술을 많이 마시거나 하면 간이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한쪽으로만 간경화가 되면 잘라내고 다시 아까 수술한 것처럼 수술한다는 것처럼 잘라내면 되는데 이 간이 전체적으로 딱딱해져 버리면 이게 간경화가 수술도 이식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아예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까 얘가 재생이 가능한 장기이기 때문에 80%가 나빠져도 얘가 아무런 정상을 내한테 어떤 호소를 안 한다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감각도 없다라는 거죠. 다만 자기가 나 왜 이렇게 맨날 피곤해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간이 더 이상 피곤하기 전에 내가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오늘 좀 많이 먹었으면 그걸 전부 다 에너지로 다 써서 간에다가 계속 쓸데없는 지방을 쌓아놓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내가 청소를 하지 않고 계속 새 물건을 그러니까 밖에 내보내지 않고 계속 세게 들어오면 집이 꽉 차서 난 앉을 공간도 없고 내가 집을 오히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적당히 먹고 운동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에 너무 잘 살아가지고 현대인들이 너무 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간 기능이 원래 조금 약하다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술을 조금 많이 마셔도 간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여자들은 간 기능이 남자들하고 원래 좀 다르기 때문에 술을 물론 체질마다 조금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자인데도 술을 많이 마셔도 괜찮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술을 조금 마셔도 내가 간이 빨리 이게 독소를 다 해독을 못해서 빨리 알코올성 지방간이 된다거나 간이 나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나쁜 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간이 아까 맨 처음에 뭐랬냐면 간이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뭐라 그랬어요? 500가지나 된대서 간이 하는 일이
이 독소 제거부터 시작해서 500가지를 하는데 이 500가지 일이 우리가 뭐 알 수도 정말 아까 적혈구 재활용도 한다 그랬고 진짜 이게 우리 안에 해독 작용을 해서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일도 한다 그랬고 정말 그렇지 않나 그죠? 그래서 내가 적혈구 재생산이야 재활용을 못할 때는 내가 눈도 노랗고 황달이 오면 어머 저 사람 황달 오면 죽는가 보다. 우리 옛날에는 황달 오면 다 죽는다 했거든요. 그것처럼 내 간이 해야 될 일이 정말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도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쉬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적게 먹고 적당히 운동해주고 적당히 잘 자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감기도 들고 내가 뭐 이렇게 약도 먹게 되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명장염 걸렸다 가서 마취제 먹고 뭐 또 내 배를 잘랐으니까 또 염증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진통제 소염 진통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 모든 신약들이 어디서 해독을 해준다? 간에서 다 이 화학 공장이라잖아요.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그런 간한테 정말 내가 정말 간에 좋은 것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에 좋은 것도.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배용 사장님 설명한 것처럼 홍경천 밀크시슬 실리마린이죠. 그죠? 안에 있는 실리마린 아까 130mg이 들어가 있댔는데 우리 애트미 그 홍경천 안에는 실리마린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는 최대치 하루에 최대치 넣을 수 있는 양만큼 130mg이 그냥 적당히 다른 데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게 아니고요.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은 게 130mg이에요. 건강기능식품에서 넣을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내가 홍경천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인데 내가 오늘 술을 마시거나 간에 좀 정말 미안한 일을 했다. 내가 오늘 두 알, 네 알 먹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간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500가지나 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 장기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거. 내 몸은 내 것이 내가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하거든요. 내 몸은 내 몸은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지 내가 아니고 내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휴대폰도 내 것이잖아요. 이 몸도 나인 것 같지만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간한테 정말 안 좋은 거 먹이고 너무 심하게 일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안 좋게 관리를 하면 내가 미안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체조할 때 여기 있는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여기 양쪽으로 두드리면서 간도 이게 간 턴턴 이렇게 내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간도 이렇게 두드려주면 이게 산소 공급이 간도 스트레칭을 한다거든요. 제가 어제는 우리 내 안에 막이 쫙 이렇게 있으면 달걀 흰 껍질처럼 막이 있으면 그 안에 내 안에 수막염 안에 그 물 안에 내가 둥둥 떠 있다 했잖아요. 이 간은 갈비뼈 안에 이렇게 잘 보관이 돼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갈비뼈가 없으면 이게 툭 걸리면 간이 이렇게 축 하면 간이 푹 상처가 나잖아요. 그래서 정물주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갈비뼈 요렇게 창살 안에 갈비뼈를 다 이렇게 갈비뼈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한쪽에는 폐를 여놓고 한쪽에는 간을 여놓고 중간에는 이 밥통을 딱 여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피곤할 때는 이 간도 한 번씩 가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두드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장 턴턴 하고 내가 간아 내가 늘 고맙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홍경천 밀크시설 오늘 배용 선생님 설명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무리 루테인을 먹어도 내가 눈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루테인만 먹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오메가3랑 루테인이랑 같이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간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은 바로 눈이라고 하거든요. 눈은 바로 간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눈동자가 하얀 눈동자가 누리끼리하게 약간 항달기가 있다. 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체질적으로 또 우리 가족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간이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었는데도 나는 탄수화물, 빵, 떡 이런 걸 먹었는데도 그런 거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내가 중성지방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간에 지방간인 사람도 있거든요. 나는 술 안 먹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건강검진 받았더니 나 지방간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밥을 오늘 소모하는 에너지 양보다 내가 계속해서 먹는 에너지가 칼로리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칼로리를 다 소모하지 못하면 내가 간에 가서 지방으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서 계속 통장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좋지만 내가 쓸데없이 많이 탄수화물을 많이 오늘 밥도 먹었는데 또 빵도 먹고 또 피자도 먹고 계속 먹어서 내 간에다가 지방을 굳이 저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밀크시슬 먹는 것도 좋지만 내가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내가 단백질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서 내가 간에다가 지방을 안 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만약에 어떤 분들이 B형 간염을 엄마나 아버지가 B형 간염을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이 내가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B형 간염에 엄마가 그러면 100% B형 간염입니다. 그 자식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B형 간염이라는 말은 B형 간염이라는 바이러스가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게 사람 속으로 싹 들어오면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소주잔 짠하고 소주잔 돌려서 마시면 B형 간염 걸린다 하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이게 간이 숙준 거예요. 얘가 이 바이러스 놈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라는 애는 간에 가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데가 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붙어 있다가 내가 피곤하거나 내가 힘을 못 쓸 때 얘가 지 똑같은 바이러스를 막 복제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내가 면역 체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막 지가 이렇게 숫자를 막 늘려가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체계 백혈구라는 놈이 얘를 갖다가 막 깨부시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내는 게 간에서 간경화가 간에다가 염증을 일으켜서 딱지가 앉으면 그게 간염 딱딱하게 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돌려서 간에서 전부 다 걸러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산소를 내보내는 간동맥이 있고 간문맥이 있댔잖아요. 간문맥은 영양소를 보내는 건데 그쪽에 내가 간이 딱딱한 동맥이 돼 있으면 그걸 다 보내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피가 딱딱해지면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들이 가끔 여자들도 있어요. 간문맥이 막혀서. 예, 그래서 우리는 저는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가는 아니고 우리 동생네 그 시댁 가족 중에서 간경화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그 모태가 다 B형 간염이라서 49살, 50살을 못 넘기고 그 가족이 7, 8명이 다 죽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B형 간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잖아요. B형 간염 바이러스거든요. 정말 내 가족이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면 내가 정말 해물 먹고 내 몸의 상태를 최대한 내가 좋게 해서 요즘은 너무너무 약이 좋기 때문에 가서 예방접종을 1차 한 달 간격으로 1차, 2차, 3차를 계속 맞아서 항체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애터미에서 해물을 먹으면 간이 나빠지잖아요. 간 나빠져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매일경제 특집에서 봤지만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서 간 독성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 독성 예방에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를 받을 때 방사선이나 방사능 물질에 의해서 내 간이 노출됐을 때 내가 해모임을 먹으면 간의 어떤 독성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어떤 사람들은 나 간이 나쁜데 그거 먹지 말래 써서가 먹지 말래 했어야 하면 사장님들이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연구개발한 논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특집에 넣은 게 이렇게 해모임 소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보고 먹고 안 먹고는 당신이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배용호 사장님이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화면 공유해서 실제로 사장님들은 바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밀크시슬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화면 공유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밀크시슬이란 엉겅퀴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국화과 식물로 학명은 이렇게 실리바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혈액 검사 지표에서 이게 홍경천 우리가 밀크시슬 애터미 홍경천 밀크시슬을 먹은 사람이 간 수치가 높은 사람에게 실리마린 섭취를 시켰을 때 GOT 간 수치 말하는 거거든요. GPT가 감소하였다라고 이게 간세포 속에 있는 일종의 효소로 간세포가 파괴되면 혈액 속으로 나와서 그 혈중치가 올라가므로 간세포의 파괴 정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GOT, GPT가 이렇게 수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능성 스트레스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섭취량은 이렇게 200ml에서 600mg 하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홍경천 인체 적용 시험에는 홍경천 추출물 스트레스와 연관된 피로에 대한 효과 해놨는데 피로가 엄청나게 이게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 아까 다 보셨죠. 그죠? 음주, 피로, 스트레스 이게 제일 우리 간에 안 좋은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좋을까요? 내가 간 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체내 그 영양소의 원활한 대사를 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야근 때문에 늘 지친 사람들, 바쁜 생활로 건강을 잘 못 챙기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활력 있는 간 대사를 원하는 사람, 평소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쉽게 지치고 피곤하다는 사람, 그다음에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한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게 홍경천 밀크시스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전부 다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피곤하다. 나 특히 여름에 우리가 더워서 밤에 잘 못 자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잠 못 자는 것 같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먹는 거 말고 우리가 발암물질 먹는 거 말고도 첫 번째 먹는 거 아닌데도 발암물질, 우리가 다 뭐 안 좋은 거 먹어서 토프론이 입에 들어가서 발암물질이라는데, 먹는 거 아닌데도 첫 번째 암의 원인이 되는 게 이게 수면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야근하시는 분들, 그죠? 수면 부족. 그다음에 밤에 내가 예민해서 못 자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애트미에서 앞으로 이제 수면 잘 잘 수 있는 타트 체리 같은 것도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락티움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그거 드시고 잠을 잘 자게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잠을 어차피 그래도 못 잔다, 일이 많아서 못 잔다 그러면 홍경천 밀크시스를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서 아침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오늘 질문 있다. 나 오늘 질문 있다 하시는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이것을 아침 조회를 마치고요. RCC 그 방에 제가 11시 정각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했다가 우리 그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RCC 방에 다 들어오셔야 되고, 본인이 지금 신규 RCC 방에 초대돼 있으신 분들은 신규들이 가능한 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직장 관계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그러면 똑같이 지난번처럼 8시에 제가 줌을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러면 이 오늘 주는 동영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동영상을 주면 제가 조금 전에 감 보여드린 것처럼 공유 화면으로 보여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되려고 하면 이런 우리가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하는 지금 연습 단계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요. 내가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은 계속해서 수시로 마셔줘야 된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중에 11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현 씨, 네, 조회 참석하신다고요. 우리 이성현 씨가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렇게 왕초보께서 가입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열심히 참석을 해줍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화면 끄고 계시는 분들, 박은희님, 예, 김주현님, 김영숙님, 김루시님,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마치겠습니다.